여러분, 요즘 주유소 가실 때마다 깜짝 놀라시죠?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내 지갑은 언제쯤 편해질까 하는 걱정.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정말 주유 한번 하려면 심장이 쫄깃해지는 기분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요. 오늘부터 내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드디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기름값은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글로벌 정세 불안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그리고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오르는 기름값은 단순한 유류비 문제를 넘어섭니다.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고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박인 거죠.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유류비 보전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누가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들이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자가용이 있더라도 생계형 차량이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신청 기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될 수 있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겁니다. 내가 과연 대상이 될까? 오늘부터 전용 누리집이나 상담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받을 수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일정 기간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주로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화폐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방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똑똑한 방법이겠죠? 과거 에너지 바우처나 재난 지원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정책의 변화죠.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이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처방이지만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금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현금을 푸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의견도 분명 존재하죠.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물론 유류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식비나 생필품 구매 등 가장 부담이 큰 분야에 활용하시는 것이 지출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외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나 알뜰 주유소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육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군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국제 유가는 언제쯤 안정될까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일시적인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해법이죠.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에너지 절약 습관을 생활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투데이 이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갈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